자, 고2 20년 11월 학평에 18번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문 이해를 제대로 했어야겠죠. 그 부분부터 일단 짚고 나서 요 밑줄 추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3점 보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면서 갈 거긴 한데, 일시정지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거랑 요거까지 써두시면 됩니다. 전 지금부터 그대로 설명할게요. 일단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의미 지칭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은 뭐 지시체 자체가 뭐 고유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레게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뜻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합니다. 오케이? 뜻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금성이라는 지시체가 있어요. 금성이라는 지시체가 있는데, 이 녀석의 고유 이름이 샛별이기도 하고 개밥바라기일 수도 있대요. 그 이유는 샛별이라는 녀석은 아침에 뜨는 별, 그리고 저녁에 뜨는 별이 개밥바라기, 이러한 각각의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사실은 둘 다 금성이라는 녀석을 의미한다. 하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밥바라기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2문단에 이야기를 한 거고, 3문단에서 이제 한정기술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정기술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지시체가 있는데 이 지시체를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저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 이러한 한정기술구는 결국 고유 이름이랑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고유 이름은 뭐라고 했죠?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 이름이 가지는 뜻,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라는 것이 가지는 뜻,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저자가 가지는 뜻 역시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관념과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도 이걸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지문에서 제시한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뜻과 관념은 다른 것이다. 뜻으로 접근해야지 관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뜻은 공적으로 모두가 합의한 그런 내용인 것이고, 관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래서 뭘 명확히 했다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여기에서 문제가 있던 것을 이런 구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기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아니면은 프레게가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많이 했나요? 당연히 후자를 많이 했죠. 그럼 전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지문을 요약해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가 프레게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어디부터가 의미지칭 이론 자체의 내용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프레게가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만 의미지칭 이론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시체 자체가 고유 이름으로 나올 경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뜻을 추가한 거죠. 이것과 뉘앙스가 같은 녀석을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지층 이론에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점을 가졌기 때문에 프레게는 뜻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시기? 한정기술구라는 개념, 그리고 관념이라는 개념과 뜻을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해설지를 찾아가지고 왜 아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뭘까요? 요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까 프레게의 설명 중에서 어떤 개념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프레게 입장에서 같은 녀석을 다른 언어 조합으로 설명한 거죠. 뭐예요? 바로 한정기술구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정기술구의 설명이 무엇인가요? 고유 이름, 같은 지시체를 다른 고유 이름이 지칭하지만 그 뜻은 같나요? 다른가요?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집니다. 그쵸?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집니다. 이 위에 있는 설명 역시도 같은 지시체를 지칭하고 있지만 뜻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지시체 뜻, 고유 이름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써져 있는 그대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런갑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구나. 얘가 그냥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결국은 그래서 엄밀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힘들지. 왜냐면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의견을 말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시체는 이 5라는 녀석이에요. 5라는 녀석인데 A와 B의 교점 역시도 지시체 5, 그리고 B와 C의 교점 역시도 지시체 5를 의미하죠. 따라서 5는 A와 B의 교점이다와 같은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와 나는 둘 다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을 하죠. 하지만 뜻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왜일까요? 다른 고유 이름은 다른 뜻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미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2번 선지. 가와 나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 이게 바로 그 한정기술구의 뜻이죠. 한정기술구. 하지만 뭐죠?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3번.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 이거 뭐였죠? 관념입니다. 그쵸? 관념이 아니에요. 뭘로 봐야 되는 거죠? 다에 대한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뜻이 다 다른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간에 뜻이 어떻다가 문제가 아니고 관념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뜻이 그냥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의사소통 그리고 관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선지는 프레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프레게의 입장이 아닌 거죠. 프레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4번 다에 대한 제시 방식에는 가와 나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한정기술구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5번 선지 라는 오는 동그라미 오는 오이다라는 문장과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군. 이거 뭐에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형식의 뭐였죠? 지문에서 샛별이다. 여기에 이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프레게가 썰을 푼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O는 O이다라는 문장과 O는 A와 B의 교점이다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의미 지칭에서 이야기했던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고 말했던 문장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